이번에는 결과습성이에요. 아까는 화합분화 특성이어서 꽃눈에 대한 특성을 알아봤다면 이거는 결과습성, 꽃과 열매가 달리는 특성입니다. 화는 이제 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 결과습성은 열매에 조금 더 초점이 담긴 용어예요. 꽃눈이 형성되는 부위나 성질은 과수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나무에 따라 어떤 가지, 그러니까 몇 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지가 다 달라요. 1년생 가지들은, 그러니까 즉 새로 돋아난 가지에 포도, 감, 감귤, 밤, 호두, 무화과 등이 열리고, 이 무화과는 왜 빨간색을 쳐놨냐면 우리가 실습 시간에 같이 키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묘목을 선생님이 가져와서 이 무화과가 1년생인 가지에도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당년에 심어서 당해 수확을 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올해 수확해서 가져가려고 무화과를 실습 그 나무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2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이런 과수들은 복숭아, 자두, 매실 등이 있고요. 3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사과, 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과수원이 있잖아요. 과수원에 포도도 심어져 있고 무화과도 심어져 있고 복숭아, 사과도 심어져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과수원에 한번 들르면은 몇 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혔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길 바래요. 이제는 전정의 핵심인 가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어떤 가지를 남겨두어야 하고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할지 이번 영상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관은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햇빛이 비쳤을 때 이렇게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이 그림자의 넓이를 수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흔히 말해서는 이 나무의 이런 전반적인 크기, 나무의 전반적인 넓이를 수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울게요. 그리고 나무의 높이를 수고라고 합니다. 수관, 수고가 이제 전반적인 나무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주간, 주지, 덧, 원가지, 신초, 분지, 각도 이렇게 써놓았어요. 보면은 이제 그림이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나무의 가장 큰 줄기를 주축 원줄기라고 해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축 원줄기에서 발생한 가지를 원가지라고 해요. 이 원가지에서 발생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원가지에서 발생한 또 새로운 가지를 덧원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선 신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초는 잎이 붙어있는 새 가지를 말해요. 새로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잎이 붙어있으면 이 파란색 가지가 신초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또 돋아나서 여기에 잎이 이렇게 맺혔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이 신초고 이것은 그냥, 이 파란색은 그냥 덧원가지일 뿐이에요. 알겠죠? 잎이 붙어있는 세 가지의 새로운 가지, 이것이 신초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분지각도라는 것은 이 각도, 여러분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각도를 분지각도라고 해요. 원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져 나온 각도를 분지각도라고 합니다. 원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져 나온 각도, 이 각도를 분지각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비교해 볼게요.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나무의 분지각도가 더 큰가요? 이게 1번 나무,
이게 1번 나무, 이게 2번 나무라고 했을 때 어떤 나무가 더 분지 각도가 큰가요? 이 각도가 훨씬 더 넓죠? 이 각도보다는. 분지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이렇게 넓적하게 퍼져 있는 모형이고요. 분지 각도가 좁을수록 나무가 꼿꼿이 직립한 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형. 이 수형은 나무의 전반적인 모형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똑똑해져 볼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정아오새를 설명하면서 직립한 가지와 수평한 가지의 화학 착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나무가 화학 착생이 더 잘 될까요? 2번 나무가 더 화학 착생이 잘 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지 각도랑 화학 착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가지.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신초랑 똑같은 뜻이고요. 1년생 가지, 그에 자란 잎이 떨어져 있는 가지, 자란 가지, 꽃눈이 붙어있지 않은 세 가지.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열매 가지가 과실이 붙어있는 가지를 열매 가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열매 가지는 절대 잘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무 가지를 잘라야 할까?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나무가 딱 보면은. 어떤 나뭇가지를 잘라야 할지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나무를 잘라내 볼게요. 먼저 도장지예요, 도장지. 도장지는 웃자란 가지를 도장지라고 해요. 혼자 너무 길게 툭 튀어나와 있죠? 이런 가지들은 제거해줘야 합니다. X. 그리고 대생지예요, 대생지. 이 대생지는 가지 선단의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세력으로 자란 두 개의 가지를 말하는데, 가지가 보통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데 이 대생지는 이렇게 자라서 이런 식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뭐 대생지는 보기 아주 나쁜 정도가 아니면 남겨놓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좀 더 잘라주면, 이 부분을 잘라주면 가지가 예쁘게 모양 잡힌 채로 위로 올라가서 쭉쭉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생지는 잘라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양지예요, 하양지. 하양지는 아래쪽으로 발생한 가지여서 아래 하를 써서 하양지라고 하는데요. 이 하양지도 잘라주어야 합니다. 보기 싫죠? 그리고 흡지. 흡지는 지하부에서 발생한 이런 가지들을 흡지라고 해요. 이 흡지도 전반적인 나무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퀴살 가지. 여러분, 갈퀴 생각해보세요. 갈퀴. 갈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가지를 바퀴살 가지라고 하는데, 이 바퀴살 가지는 왜 잘라주어야 하느냐? 일단 보기 안 좋을 뿐더러 가지가 되게 잘 찢어져요.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돼서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튼튼하게 받아야 하는데, 이 바퀴살 가지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가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가지가 굉장히 잘 찢어져요. 바퀴살 가지는 잘라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평행지. 평행지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란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죠? 나란히. 이런 가지를 평행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생지처럼 뭐 거슬릴 정도가 아니면 안 잘라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이렇게 안쪽으로 자란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지들은 나무의 통풍도 해치고 자라나면서 다른 나무를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도 잘 보면 안쪽으로 자라있죠? 이것도 지워줘야 해요. 이것도
없애줘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라야 할 가지가 몇 개죠? 1개, 2개, 3개, 안쪽으로 자른 거. 그 다음에 도장지, 웃자란 가지 4개, 대생지 잘라주었고요. 5개, 하향지 잘라주어서 6개, 그 다음에 흡지 7개, 흡지 2개 해서 7, 8, 총 8개의 가지를 잘라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무에 전정을 하는 것이고, 전정할 가지와 전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과일이 아니라 과수의 화합운화 특성, 그 다음에 결과습성, 과일이 맺히는 특성, 세 번째로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하는지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